경쟁사의 신제품 정보 유출. 맞아요. 내가 했어요. 너 자꾸 혼자 힘들려고 하는데 하지도 않은 스파이지까지 뒤져 씌우는 거 그만합시다. 우리 헤어져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순간 공창호 회장이 성큼성큼 걸어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분노로 일그러진 주름만이 가득했다. 여기 고다림이가 누구야? 다림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시제품 아기띠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다. 공창호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다림의 뺨을 내리쳤다. 찰싹 하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림의 몸이 휘청거렸다. 지혁이 본능적으로 다림 앞을 가로막았지만 공창호는 아들을 밀어내듯 한쪽으로 제쳤다. 팀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혁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공창호의 시선이 그를 제압했다. 아버지의 눈빛은 아들에게 묻고 있었다. 알고 있었느냐고. 이 여자의 부정 입사를 알면서도 묵인한 거냐고. 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창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을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고.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공창호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결국 그는 아들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명령. 사실상의 가택연금이었다. 다림은 곧바로 감사실로 끌려갔다. 좁은 방 안에서 조사관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라고 불리는 것들이 널려 있었다. 유출된 설계 도면 그리고 다림의 아이디로 접속된 기록.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고 조사관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한편 지혁은 자신의 집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경민이 은밀히 드나들며 회사 상황을 전했고 지혁은 서재의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공지혜, 유태영, 마종구. 붉은 선으로 연결된 이름들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지혜가 있었다. 같은 시각 지혜는 유태영과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고다림이라는 카드로 지혁까지 끝장낼 수 있다는 확신에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며칠 후 지혜가 다림을 불러냈다. 아무도 없는 복도 끝 비상구 앞이었다. 창문으로 흐린 빛이 스며드는 그곳에서 두 여자가 마주섰다. 지혜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혁이가 다림 씨 때문에 모든 걸 잃게 생겼네요. 부사장 자리도 회사에서의 입지도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다림 씨가 안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해지지 않겠어요? 다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혜의 말은 협박이자 회유였다. 스스로 죄를 뒤집었으면 지혁은 피해자가 된다. 속아 넘어간 불쌍한 남자. 적어도 추락하지는 않는다. 다림의 머릿속에서 지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구하려고 모든 것을 걸려는 그 눈빛. 그래서 더 막아야 했다. 감사실로 돌아온 다림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또렷했다. 돈이 필요해서 제가 신제품의 정보를 팔았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끝냈다. 즉시 해고 처분이 내려졌고 보안팀이 그녀를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다림은 자신의 짐이 담긴 작은 박스를 안고 회사 앞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혁이었다. 가택연금을 무시하고 뛰쳐나온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림 앞에 섰다. 왜 그랬어요? 아니잖아. 다림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한다. 지혁 씨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우리 헤어져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이게 내 바닥이에요. 지혁의 눈이 흔들렸다. 다림은 몸을 돌려 빗속으로 걸어갔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지혁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밤 다림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정명순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다림의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정명순도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와 딸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침묵 속에는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도. 다림이 떠난 마더TF팀 사무실에는 그녀의 빈 책상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팀원들은 그 책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난숙의 집에 은밀히 모였다. 좁은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맘스조이에서 구매한 아기띠가 놓여 있었다. 내추럴 베베의 신제품을 베꼈다는 바로 그 제품. 난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림이가 그럴 리 없다고. 진이도 고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난숙과 진이는 두 제품을 나란히 펼쳐놓고 꼼꼼하게 비교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아이를 키워온 엄마의 눈은 예리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난숙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손끝이 어깨끈 연결 부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추럴 베베 제품에는 이중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공정.
하지만 맘스조이 제품에는 그것이 없었다. 혹격 박음질만 덩그러니 있었다. 경민이 노트북을 열어 개발 과정의 회의록을 뒤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록을 찾아냈다. 이중 박음질은 최종 설계 단계에서 추가된 공정이었다. 안전 테스트 도중 위험성이 발견되어 폐기된 초기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그 결함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수정을 건의한 사람이 바로 고다림이었다. 회의록에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고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본인이 직접 고친 결함을 그대로 둔 채 넘겼다고? 말이 안 된다고. 결함투성이 초기 도면을 넘긴 건 개발 과정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경민은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다림의 아이디로 기밀 자료에 접속된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림이 어디 있었는지 추적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접속 시간에 다림은 지역과 함께 출장 중이었다. 거래처 CCTV 기록이 그것을 증명했다. 자금 추적도 이어졌다. 다림이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다면 어딘가에 입금 기록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반면 마케팅 팀장 마종구의 계좌에서는 수상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정보 유출 직후 경쟁사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선우의 스튜디오에서는 하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오빠 유태영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들이었다. 내추럴 베베의 내부 문건, 공지혜와 주고받은 메모, 맘스조이 관계자와의 미팅 일정. 하영은 며칠을 고민했다. 오빠를 고발하는 것은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었지만 다림 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술에 취해 서로를 동생이라 부르며 웃던 그 밤. 진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응원해주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선우의 얼굴도. 결국 하영은 결심하고 선우에게 서류를 건넸다. 선우는 즉시 움직였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유태영과 지혜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은 페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다림의 마지막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이게 내 바닥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경민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팀원들이 밤새 정리한 자료가 들려 있었다. 제품 비교 결과, 회의록, 알리바이 증거, 자금 추적 내역. 그리고 하영이 보내온 USB와 미래 영상까지. 지역은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공지의 이사 IP에서 유출 메일이 발송됐어. 지역이 중얼거렸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지혜였다. 다림을 뽑은 것도, 함정에 빠뜨린 것도,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것도.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간 씻지도 먹지도 않아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혜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위기를 수습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겠다는 속셈. 다림에게 모든 죄를 씌우는 마무리 작업. 지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곳이 전장이 될 것이다. 내추럴베베 본사 대강당은 취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단상 위에는 공지혜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 대형 스크린에 위기를 기회로. 내추럴베베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문구가 띄워져 있었다. 공창호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에 수녀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들은 가택연금 상태였고 회사는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휘청거렸다. 지혜가 수습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혜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내추럴베베가 겪은 위기에 대해 설명했고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여 단호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연신펜을 눌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고다림이라는 희생양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자신은 위기를 극복한 리더로 부상하는 것. 산업 스파이를 색출하고 저희는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그 순간이었다. 대강당 뒤쪽 문이 벌컥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공지혁이었다. 그의 뒤로 마더 TF팀 전원이 서 있었다. 팀원들의 눈빛은 결연했다. 지혜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다. 지역이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내려왔다. 기자들이 술렁거렸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범인은 해고된 직원이 아닙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서서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범인은 이 단상 위에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공창호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지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역이 손짓을 하자 경민이 앞으로 나와 노트북을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두 개의 아기띠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다. 내추럴베베 제품과 맘스조이 제품 화면이 확대되었다. 어깨끈 연결 부위. 내추럴베베 제품에는 이중 박음질이 선명했지만 맘스조이 제품에는 혹격 박음질뿐이었다. 경쟁사 제품은 안전 결함이 있는 초기 도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결함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수정을 건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민이 회의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거기에는 고다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결함 발견자, 수정 건의자. 본인이 직접 고친 결함을 그대로 둔 채 넘겼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다. 서버 접속 로그였다. 고다림의 아이디로 기밀 자료에 접속된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시간 고다림 씨는 저와 함께 출장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 계좌 추적 내역이었다. 고다림 씨가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다면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계좌에는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마종구의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반면 마케팅 팀장 마종구 씨 계좌에는 경쟁사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다. 마종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다. 마지막 자료. 지역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메일 발신 기록과 IP 추적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다. 발신자는 공지혜, 수신자는 유태영. 내용은 첨부 파일과 함께 단 한 줄. 약속대로. 발신 IP는 내추럴베베 공지의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호텔 지하 주차장. 유태영과 지혜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 날짜는 정보 유출 이틀 전이었다. 대강당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지혜의 얼굴에서 피기가 빠져나갔다. 그녀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 순간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공창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딸. 미안한 마음에 더 챙겨주려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회사를, 자신의 아들을, 무고한 직원을 짓밟으려 했다. 보안팀이 대강당으로 들어왔다. 지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다. 카메라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공지혜가 무너지는 장면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지역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었다.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기자회견장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다. 공지혜는 그 자리에서 보직 해임되었고 다음 날 검찰에 소환되었다. 유태영 역시 산업기밀 유출 공모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마종구는 기자회견장에서 바로 연행되었다. 맘스조이는 표절 제품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고 내추럴베베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고다림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해고 처분이 취소되었고 회사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 끝까지 그녀를 믿고 진실을 밝혀낸 팀원들. 드라마 같은 반전이라며 언론은 떠들썩했다. 하지만 정작 다림은 그 어떤 뉴스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웠다. 지역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차갑게 내뱉었던 이별 통보. 비에 젖은 채 서 있던 그의 얼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던 눈물. 그 기억이 그녀를 짓눌렀다. 해가 기울 무렵 다림의 집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공지혁이었다. 며칠간의 피로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다. 지혁은 다림의 방문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다림은 고개를 숙인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기척을 느꼈는지 어깨가 움찔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혁은 그녀의 뒤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려 했던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다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팀장님. 며칠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다림의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지혁은 성큼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한 번만 더 나 지킨답시고 도망가면 그땐 진짜 내 옆에 묶어놓을 거야. 지혁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울렸다. 다림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눈물에 젖은 눈. 그 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지혁이 그녀의 볼을 감싸주었다.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 옆에 딱 붙어있는 게 나 지키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혁은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품에 안았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돌아와요. 우리 팀으로. 그리고 지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림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지혁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여자로. 다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함께였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서로를 향한 확신과 약속이 담긴 키스였다. 며칠 후 내추럴베베 로비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고다림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 들어왔다. 출입구에서 마더TF팀 전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숙이 제일 먼저 달려왔고 진이와 고은이 뒤를 따랐다. 경민도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마더 TF팀은 정식 팀으로 승격되었고 팀원 전원이 정직원이 되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지혁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혁이 살짝 미소 지었다. 다림도 웃었다. 그 작은 미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팀원들이 먼저 닫고 다림과 지혁이 나란히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혁의 손이 은밀하게 다림의 손을 잡았다. 다림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팀원들은 모른 척 앞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난숙은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13화 14화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